그러면 탈모라고 다 똑같은 탈모냐, 탈모도 종류가 있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많지만 비교적 흔한 탈모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보통 대머리, 안드로게성 탈모증이라 하는 이 탈모증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형 탈모증인데요. 원형 탈모증은 요 말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형으로 탈모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당겨보고 세어보고 하지 않아도 눈에 띕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옵니다. 탈모가 생겼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진행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빠지고 넓게 빠지고 그리고 더 많이 진행을 하면은 탈모 부위가 많이 진행해서 정상 모발이 있는 부위가 섬처럼 남아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모발의 뒤쪽에 이렇게 뱀처럼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탈모도 있고요. 아주 심하게 되면은 머리에 있는 털이 다 빠져서 이렇게 전두 탈모증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에 털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대머리보다 더 머리가 없죠. 그리고 눈썹이나 속눈썹, 겉눈썹, 뭐 이렇게 몸에 있는 채모까지 모두 다 빠지는 전신 탈모증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원형 탈모증의 심한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원형 탈모증은 굉장히 흔한데요. 이렇게 한 개 정도 생기면 굉장히 흔하고 이렇게 심하게 생긴 경우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모낭을 자기 몸에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서 생기는 탈모이고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고 재발이 흔한 탈모증입니다. 그리고 휴지기 탈모증은 모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장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휴지기로 빨리 들어가면서 휴지기로 들어가는 모발이 많아지면서 급속하게 빠지는 탈모증인데요. 흔한 요인으로는 특히 여성들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갑상선 질환, 만성 질환, 또 약물 복용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철분 결핍이나 과도한 다이어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탈모증입니다. 이 경우는 두피 전체에 걸쳐서 머리카락이 급속하게 빠지고 머리를 빗으면 이 정도로 정말 빠지고 수채구멍이 막힐 정도로 빠지는 탈모증이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굉장히 생길 때는 무섭게 생기는 탈모증이지만 이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요인들을 조절해 주고 나면 몇 개월 후에 별 치료 없이도 회복될 수 있는 탈모가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 머리가 빠진다고 많이 오시는데 시간을 두고 점점점 회복이 되는 그런 탈모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고 보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탈모증으로 견인성 탈모증이라 그래서 핀을 꽂거나 머리를 묶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당기는 힘을 받게 되는 그런 부위에 탈모가 발생하는 것을 견인성 탈모증, 당김 탈모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 손으로 머리를 뜯은 겁니다. 이게 발모벽이라 그래서 본인이 뜯는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계속 머리를 만지작 하고 꼬고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돼서 이런 이상한 모양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많고 조금 여자에서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강박적인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좀 치료를 해 주어야지 본인이 손을 대지 않아야지 좋아지는 그런 종류의 탈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머리카락이 없다고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모습이고 젊을 때는 머리도 많고 표정이 밝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인상이 침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모나리자가 이제 대머리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합성된 사진이 나와 있던데 실제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처럼 머리가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형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둘 다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병원을 옵니다. 남성형 탈모증은 이렇게 M자형으로 앞머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가 헐빈해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여성형 탈모증은 머리 중앙부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숱이 점점점 헐빈해지면서 진행을 하는데 남성과 다른 게 이런 앞쪽 이마에 있는 헤어라인은 이런 머리 라인은 여성형 탈모증에서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선 다 보존이 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어떻게 생기는가 원인을 살펴보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거기에 5알파 환원제라고 하는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증가가 되면 이것이 모낭에 작용을 해서 건강한 모발이 굵고 잘 자라고 색이 짙은 건강한 모발이 점점점 모낭이 털집이 작아지면서
약한 모발을 만들어내고 얇아지고 짧은 모발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거의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유전적인 소인, 외가 쪽이나 직가 쪽에 탈모가 있는 분들이 주로 생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와 유전적인 소인이 같이 합쳐져서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세 가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뭐 스트레스나 다른 서구화된 식생활 같은 것들도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남성형 탈모증의 임상 양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앞쪽이 M자형으로 들어가는 형태, 뒤쪽 두 정부가 헐빈해지는 형태, 아주 심해지면은 이게 합쳐지면서 옆머리와 뒷머리만 조금 남아있는 정도로 심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들어가고 뒷머리가 헐빈해지고 이게 합쳐지면 앞머리 라인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증은 남성형과 그 임상 양상이 다른데 이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가르마를 탔을 때 이 부분이 헐빈해지면서 점점점 숱이 적어집니다. 굉장히 진행돼 3단계까지 가면은 거의 대머리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지경까지 가지만, 남성형 탈모증처럼 그렇게 번들번들하게는 진행하지 않고 앞머리선은 유지가 되는 게 차이점입니다. 19세 여성형 탈모증 환자, 29세 환자, 45세 환자 좀 심한 형태의 탈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 그 합성 사진 또는 그 모나리자가 골룸처럼 돼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소시된 이런 사진을 보시듯이 여성들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성형 탈모증은 남성하고는 좀 다르게 앞쪽 헤어라인은 잘 빠지지 않고 완전한 대머리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성보다는 진행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여성분들은 임신이나 출산, 피임약 복용, 폐경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의 빈도가 더 높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펌어, 염색, 드라이 같은 모발의 여러 가지 조작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성형 탈모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여성형 탈모의 경우는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르마를 타봅니다. 이게 앞쪽이고 뒤쪽입니다. 앞쪽 가르마가 뒤쪽 가르마가 더 넓습니다. 이러면 여성형 탈모 초기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도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가르마를 타보면 뒤쪽보다 앞쪽이 조금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성형 탈모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탈모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잘 빗어서 넘기고 모자를 썼는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날아가 버려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한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될 때 어떤 자신의 그런 이미지가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자신 없어 보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탈모 관련 사이트도 많이 뒤져보고 가입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샴푸도 사고 촉진제도 사고 가발도 사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치료약으로 잘 나와 있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탈모약으로는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고,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도 최근에 탈모약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항안드로겐제라는 약도 있습니다. 또 바르는 탈모약으로 미녹시딜 엘크란이라는 약도 있고요. 이러한 약물 치료로 충분하지 못할 때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발 이식은 안 되고 자신의 모발을 떼서 이식하는 이식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메조세라피나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도 부가적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탈모약이 주된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면 먹는 약이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피나스테라이드 제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입니다. 대머리 남성형 탈모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름의 약인데, 이것은 2형의 5알파 환원제, 앞에 5알파 환원제라는 게 테스토스테론을 DHT라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차단해주는 게 피나스테라이드입니다. 이거 1998년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는 2000년부터 발매가 돼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된 약물입니다.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는 그 5알파 환원제를 차단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환원제를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한국 FDA 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물 둘 다 같은 기전으로 5알파 환원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차단해 줌으로 해서 원래는 남성형 탈모증이 이런 DHT가 모낭을 점점점 작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이 아보다트, 프로페시아, 피나스트라이드, 두타트레드 이 약은 이 과정을 차단해줘서 DHT가 적게 생성되게 돼서 다시 모낭이 점점점 다시 커지고 건강하고 굵은 모발이 자라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여성은 복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경기 여성은 복용을 할 수 있지만 가임기 여성은 복용을 했을 때 태아에게 남자 태아에게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는 먹일 수 없고 피부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됩니다. 남성이 복용했을 때는 효과가 좋지만 가임기 여성은 주의를 해야 되는 약물입니다.